성함. 강성춘입니다. 직업은? 대학 교수입니다. 경영학 중에서 인사관리를 가르칩니다. 인사관리 연구자는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아무래도 사람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차이가 있겠죠. 혁신이란? 혁신이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했거나 존재했던 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거를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와 인사관리는 어떤 관계라 볼 수 있나요? 그런 생산성을 높이거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지식은 사람들에게 있고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인사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왜 열심히 사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HR을 가르친다고 하면 사람들은 처음 보이는 반응은요. 정답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는지, 경영자들은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으신가요? 스펙이 좋은 사람? 불만이 적은 사람. 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원이라고 하면 성과를 잘 내는 직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성과를 잘 내려면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식의 관점에서 사람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식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타고난 지능일 수도 있고 그게 성격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지식을 우리가 보통은 인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다 보면 인적 자본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부하 직원들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상사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동료 직원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때 물어봄으로써 가져오는 지식을 우리가 사회적 자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타인의 지식을 나의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죠.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도 하고 때로는 대체적인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들의 인적 자본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00짜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3명의 직원들이 100의 지식밖에 낼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즉, 재작년에 썼던 보고서를 B라는 직원이 올해 또 쓰게 되고 C라는 직원이 내년에 또 쓰게 된다면 조직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아웃풋은 100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에 반해서 50짜리의 인적 자본을 가진 평범한 인재들 3명이 탁월한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50 더하기 50 더하기 50, 그래서 150 또는 그 이상의 지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 자본이나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넘어서 제3의 지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지식은 조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조직에 존재하는 정보 시스템, 업무 매뉴얼, 규정 또는 관습과 문화 이런 것들은 이 조직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소유 주체는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조직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개인은 이 3가지 자본을 활용해서 성과를 내고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인적 자본을 어느 정도 활용하셔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 같습니까? 70%? 예.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인적 자본이 업무에 활용되는 비율은 평균 30%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낮죠. 이 연구는
인적 자본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미국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성과가 자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사회적 자본이나 조직 자본에 의해서 성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평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인적 자본을 30%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인적 자본의 비중이 70%, 80%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회적 자본이나 조직 자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요. 예, 그렇죠. 협업, 공감 능력, 인간미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우리의 동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 자본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순응하는 사람. 예,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규정, 업무 매뉴얼, 절차,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을 내재화하고 한마디로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도전적이며 성과를 잘 내고 충성심이 높고 협업을 잘하면서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 예,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흔히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요.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이나 조직 자본은요. 이것들을 높이려면 모두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뛰어난 사람을 확보하고 키우려면 돈이 들어가고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협업을 강조하는 쪽으로 시스템이나 업무 매뉴얼이나 정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경영자가 선택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조직 자본을 높이는 쪽으로 사람을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코스트를 관리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이 싼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거꾸로 코스트를 관리하려면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조직 자본을 어느 정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흔히 뛰어나고 협업을 잘하고 인간미가 있고 조직에 충성하면서 매우 싼 인재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지식 유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국 기업은 전통적으로 어떤 자본을 가지고 사람을 키워가고 경쟁했을까요? 조직 자본. 네, 조직 자본입니다. 이런 조직 자본을 가지고 성장한 또 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즈니를 들 수 있습니다. 디즈니는 일단 채용을 할 때 직원들의 애티튜드와 기본적인 자질 이것만을 가지고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합니다. 디즈니에만 있는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요. 디즈니에서는 직원들을 직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배우, 즉 캐스트 멤버라고 부릅니다. 직장은 스테이지, 즉 무대인 거죠. 디즈니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고객을 감동시키는 게 나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직원들의 의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거를 지나가다가 본 청소부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등 뒤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면서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기 있는 미키마우스가 너에게 이거를 전해주래. 꼭 주고 싶단다. 속상해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가 거대한 쇼를 만들어내는데 자기는 하나의 주연 또는 조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직원들에게 심어준 것이죠. 디즈니 대학이라고 하는 교육훈련 연수원이 존재하죠. 디즈니의 경영자 또는 모든 캐스팅 멤버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항상 디즈니의 대학에 입소를 해서 직무와 고객과 서비스 플러스 디즈니의 전통과 문화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디즈니의 사람들은 일종의 디즈니맨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직원 경험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직원 경험은 입사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직원들이 갖게 된 일종의 감정입니다. 회사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직원들의 만족, 행동과 연계된다고 하는 건데요. 디즈니는 이런 직원 경험 분야에서 탁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로운 쇼를 개발하는데 캐스트 멤버들을 참여시키기도 하고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경영자에게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단순히 직원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는 주체, 즉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디즈니는 자신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부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교육 훈련시키고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디즈니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해 성공을 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전통과 문화를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인사이드 아웃 관점에서 사람을 관리한 회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개인이나 기업이 성공하는 방법은 남들을 따라하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강점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특성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를 벤치마킹 하시기보다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잘했던 것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의 많은 부서나 팀 중에서 잘하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직원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인사이드 아웃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교수님,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뭔가요? 월트 디즈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이 생기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변주해서 오늘 한 줄 리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기업의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